네, 특이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조정현 기자입니다. 전통적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성장 동력을 가진 신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기업의 등장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자금을 대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행권도 과거 가계대출에 안주했던 보수적 관행에서 벗어나 강소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혁신 금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금융권에서도 그럼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지원이 그리고 대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전망을 좀 내려보도록 할 텐데 조정현 기자, 사실 은행이 우리가 흔히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무진 입장에서 혁신 기업이 딱 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데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뭘 보고 빌려줄 건데? 라고 했을 때 대답이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혁신 기업에 대한 그 금융 지원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뭔가 이것에 대한 기업 금융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서요. 네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만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면 뭐 혁신금융이나 기술금융이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새로운 심사 기법, 새로운 또 투자 전략 등을 통해서 이런 기존의 관행을 부술 수 있는 계기가 본격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업의 경우에 CEO들의 신년사를 자세히 보면 한 해 전략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신년사에서는 은행권의 CEO들 여러 명이 그 대거 그 혁신금융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3조 원 펀드를 조성해서 혁신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신한은행도 행장 신년사를 통해서 그 4차 산업혁명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기업 투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금융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적기에 필요한 우산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산업은행은 국책금융기관으로서 벤처 기술금융 노하우를 활용하고 또 새로운 심사체계를 통해서 혁신 기업들의 여러 가지 방면을 새롭게 평가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까지 언급이 됐으니까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변화는 일단 지난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서도 뭐 기술금융이라는 부분이 도입된 지가 꽤 돼서 그 실적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은행권의 어떤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은 일단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이 가장 기본이겠고요. 또 거기에다가 경연 컨설팅, 또 직접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지분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에만 바탕하지 않은 새로운 심사 체계를 도입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대출 관행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창업부터 육성, 또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인 경영 컨설팅을 창업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카테고리의 마지막 부분인 지분 투자의 경우에는 보다 모험적으로 자본들을 이런 혁신 기업, 혁신 산업계에 그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전략들을 가동해서 이런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미래 가치를 산정해서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은행에서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기업 지원하겠습니다. 수년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직접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면 어떤 국내 대형은행의 직접적인 지분 투자는 그 해당 기업의 신뢰도를 인증해주는 보증수표나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 사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여다보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게 협동 로봇입니다. 이 업체가 협동 로봇을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벤처인데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한 대에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호가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한 1,000만 원대로 그 단가를 대폭 낮췄고요. 언뜻 보면 협동 로봇이 뭔가요? 언뜻 보면 한 치과 장비처럼 생겼는데 네. 협동 로봇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한 기존의 한 5분의 1 정도로 단가를 낮추고 또 이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이 작동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데 이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초보자도 조작하기 쉽게 돼 있어서 네. 저렴하고 또 쉽고 게다가 이런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닿으면 그 감지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 제조업체 같은 좀 생산 공정이 좀 협소하고 자금력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산업계에 적당한 그런 산업용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벤처는 그 최근에 산업은행의 벤처 지원 금융 프로그램인 넥스트 라운드를 통해서 모두 24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 240억 원 중에서 산업은행이 직접 투자를 집행한 것도 20억 원이나 되고요. 이 20억 원이 연구개발과 또 생산 이 단계에서 각각 10억 원씩 분할 투자가 돼서 이 벤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벤처는 올해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대표이사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제조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뭐 여러 벤처 캐피탈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와중에 산업은행의 벤처 지원 금융 프로그램 넥스트 라운드를 통해서 이제 금융 지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이건 그러면 그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한 그 산업은행만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가요? 맞습니다. 금융 지원 플랫폼 프로그램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IR 기회들을 스타트업 또 벤처들에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홍보 역량이 없는 이런 작은 혁신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마땅치가 않은데요. 그렇죠. 산업은행은 이 넥스트 라운드를 통해서 벤처 캐피탈 창업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해당 기업들에게 IR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8월에 출범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만에 그 130개 벤처 기업에게 모두 7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그 집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와 별도로 대출과 또 지분 투자를 혼합한 이런 복합 금융 상품, 혁신 기업에 대한 복합 금융 상품을 오늘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전환 사채와 비슷한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다가 또 최대 연 1.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업 대출을 혼합해서 내놓은 그런 새로운 상품입니다. 이렇게 그 혁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바탕으로 한 우대금리의 어떤 대출도 기업 금융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런 이 볼트를 만드는 유통업체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네네. 볼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이 대표이사, 젊은 대표이사의 부친은 그 영등포 구로구 쪽에서 대대로 볼트 유통을 하던 전통적인 네네. 그 유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ICT를 공부한 이 대표이사가 부친의 어떤 아이템을 이어받아서 네. 그 스마트 센서를 단 저울을 활용한 이 IoT를 접목을 한 새로운 볼트의 유통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볼트 수량을 하나하나 손으로 확인하고 눈대중으로 짐작해서 볼트가 얼마나 거래처에서 소진이 되고 있는지를 거래처가 뒤늦게 파악하면 그제서야 네네. 부랴부랴 볼트를 구매해주는 이런 체계였는데 볼트의 원자재가 철강이다 보니까 이 철강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볼트 수입도 어렵고 네. 이런 악순환에 따라서 볼트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는데 스마트 센서가 볼트의 어떤 수량 감소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이런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적기적소에 자동으로 그 볼트를 공급해주는 그런 그 벤처를 이 젊은 대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창업 과정에 있어서 기업은행의 어떤 자금 지원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등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등의 어떤 새로운 영업, 사업 확장의 발판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이사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런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IR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줬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저희가 금리 우대를 통해서 스마트 물류센터를 확보를 하게 됐던 게 가장 큰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런 사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뒤통수를 탁탁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드오션 같지만 이거를 이제 ICT에 접목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만 맞추는 것만으로도 돈이 될 거라고 본 거네요. 굉장한 게다가 그 전통적인 그 부친의 사업 아이템에서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좀 인정을 할 만하고요. 창업한 지 2년이 됐는데 초기에는 뭐 사무실 공간을 빌릴 만한 자금 여력도 없어서 기업은행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랩에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창업부터 성장, 또 판로 개척, 사업 확대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부행장 설명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른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재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도약 단계의 기업,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좀 기업이 성숙해 있을 때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그냥 대출만 해주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하면 담보를 잡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담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좀 책임감보다는 대출 이자 받고 나중에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담보 처분해서 돈 좀 돌려받으려는 욕구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 지원을 하고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기업 금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흔히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은행의 본질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떼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만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혁신 기업 스타트업에게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데 새로운 이런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은행들마다 이런 전 생애 주기형 혁신 금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들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이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우리 국산품을 쓰는 농식품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 경영 컨설팅 전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각 영업점에 나가 있는 일선의 일반 은행원들이 기업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점에 소속된 또 별도로 뽑은 전문가들이 이 팀을 이뤄서 전국의 농식품 기업들을 순회하면서 종합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데요. 창업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반의 어떤 생애 주기형 그 금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줄을 설 정도로 현재 인기라고 합니다. 최대 1.5%포인트나 되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인 그런 부분이겠고요. 농협은행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대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대출도 해드리고 있고 또 금리에 대한 우대 혜택 또 판로에 대한 지원까지도 저희들이 연계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또 미래 기업 고객을 나중에 이제 주 거래 고객으로 또 삼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뭐 크게 손해보다는 상부상조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은 뭐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고요. 다만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 미래 가치를 얼마나 내다보느냐 이런 점에서 좀 차별화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상부상조의 어떤 모델의 경우에는 핀테크 랩을 좀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은행권마다 이 금융과 ICT를 접목한 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는 이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그 랩을 모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거기서 개발된 기술을 자사의 어떤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권들이 최근에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올해 화두로 모두 제시하면서 이 핀테크랩 운영 전략이 한층 고도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신한퓨처스랩이라는 핀테크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출범 이후에 모두 이 핀테크랩에 지금 육성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에게 80억 원을 직접 투자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61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 설명입니다. 향후에는 핀텍이라는 분야보다 좀 넓게 생각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육성을 좀 더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요. 글로벌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베트남의 퓨처스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요 거점인 인도네시아까지 그걸 확장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대부분 이제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CB라고 부르죠. 근데 과거에도 자주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CB에서 벗어나서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으로 변모해야 된다라고 수많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게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IB로 은행들을 좀 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